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네, 청취율 조사 이벤트 기간 저희가 청취 인증샷 유튜브 구독 중 함께 사진 찍어주시면 치킨 이벤트 40명을 추첨하고 있다 말씀 주셨고 다음 주에도 아마 진행할 것 같은데 우물정 하나둘 장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로 지금 많이 보내주고 계셔서 제작진이 놀라고 있습니다. 청취율 올랐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뭐 우리 김웅 의원님, 박성태 실장님 약간 대통령 지지율 같은 거 아니에요? 어디? 김성회 의원님과 천하람 원내대표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 수요일은 이벤트 진행한다고 또 우리 제작진이 말씀 주고 있네요. 자, 일단 또 현안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오늘 천하람 원내대표가 그 내란 특검법 제출을 하고 오셨는데 네. 발의자 명단을 가리고 보면 이 국민의힘이 발의했다고 믿을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뭐 제가 했다기에는 어폐가 좀 있고요. 야 6당이 함께 물론 주 대부분은 민주당 모든 공을 나눠서 하는. 그럼요. 이건 예. 근데 이제 진즉 이렇게 좀 할 걸 하는 생각이 사실 좀 많이 들고요. 일단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냐면 예. 그 특검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온전하게 주고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하는 것으로 했고 예. 기존에는 제3자 추천이라고 하면서도 좀 약간 구질구질하게 야당의 비토 권한 같은 것들을 붙여놨었어요. 예, 이번에는 깔끔하게 그런 것도 싹 다 빼고 수사 인력 부분도 조금 줄이고 그런 부분들 좀 이제 신경 써서 여당에서도 크게 무리 없이 받을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깔끔하게 만들었다. 이게 사실 예전에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똑같은 문제들이 있었을 때 예. 제가 제안했던 방식이기도 하고 저보다는 여론이 기억하시는 건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제안했던 방식이에요. 대법원장 제3자 추천이기 추천. 때문에. 예. 그래서 굉장히 뭐 한동훈 방식으로 만든 것이고 친한계 의원님들이 특히 동참하기에 부담이 훨씬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김성애 의원님. 뭐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요. 일단 비토권이 없고요. 근데 뭐 전 비토권이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당도 뭔가 들고 있는 게 좋긴 한데 뭐 이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기간도 줄였고 검사랑 수사 인력의 숫자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내가 이래서 비토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을 때보다는 톤이 좀 낮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내용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정도면 최상목 권한대행 일단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저는 없어질 거라고 보고 그다음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런 정도 법안이면 받아서 갑시다라는 결정이 나오길 좀 바라봅니다. 예, 이 정도면 국민의힘 의원들 어떻게 판단할까요, 김웅 의원님 보시기에?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건 이거 나오면 또 무슨 명목으로 또 반대할지 그게 참 궁금해요. 여당에서 그거 궁금한데 왜 동료 의원들을 이렇게 저는 경험해봤잖아요. 이미 했습니다. 경험해봤으니까. 창의적으로 반대할 것 같아요. 근데 벌써 했어요? 네, 벌써 했죠. 우리 당에서 지금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당의 마지막 활로는 특검이에요. 정말 정무적 감각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거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건데요? 특검이 사실은 우리 당한테 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스스로 버리고 있는데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고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타조가 진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사자가 막 쫓아오면 도망가다 안 되면은 뭐 머리만 집어넣는다라고 하는데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타조 그런 애 아니라고 하긴 하던데 지금 우리 당이 하고 있는 건 그런 비유예요. 그냥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거가 느껴지는 게 국민의힘하고 타조를 비유를 하는데 자당의 명예보다 타조의 명예가 실추될까 봐 걱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서 타조의 명예를 생각하시는 거니까. 그건 아니다. 우리 당을 사랑합니다. 저는. 박 실장. 저는 이제 내란 특검법은 뭐 김건희 특검법은 지금에 와서는 좀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여러 가지 뒤에 나중에 검찰이 수사할 수도 있고 근데 내란 특검법은 뭐 공수처의 수사 권한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수사가 돼야지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지금 민주당이 바꿨다고 해서 특검 후보 추천에 대해서 방식을 바꿨다고 찬성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상식적인 의원들 지난번에는 어제죠 6명이 찬성을 했지만 좀 더 늘어나서 198표. 다음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더 맞는 거는 재의결까지 오지 말고 최상목 대행이 사실은 특검 후보 추천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수사 대상이 너무 많다. 그건 어차피 수사할 만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대부분 비슷한 수사 대상이어서 크게 그걸로 문제 삼을 건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고 최상목 대행 이건 받아들여서 빨리 진행을 시켜주는 게 국정 혼란을 더 막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내놓은 내용 보니까 일단 반나절 만에 졸속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 법안 오랫동안 준비해 와서 거부당했냐고 새로 만든 법안이 아니라는 점은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게 문제라는데 이건 정말 제가 국민의힘 혹은 이제 뭐 충고를 드리는 게 이참에 군인을 동원해서 국회의원을 잡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속아내서 격리를 시키고 나야 국민의힘이 다시 정말 제대로 된 보수로 거듭날 수 있지. 숨어 있는 사람들 제가 뭐 누굴 잡아들이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야 그럼 국회의원이라도 그 뭐 필요하면 군인들이 잡아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낡은 생각을 가지고 이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은 속아내시라. 오히려 기회가 될 거라는 점 하나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짚으면 국가정보원이랑 이제 뭐 군사기밀보호법 등에 의해서 보호되는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게 문제라고 하는데 군인을 동원해서 총 들고 국회의원 납치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군대에 대한 군사기밀이 있어서 수사를 못한다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런 걱정을 할까 봐 수사 내용 중간 발표할 때 군사기밀이나 국정원문 관련된 내용들을 못하도록 법에서 묶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걱정을 하시면 그래서 너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가. 그리고 그 예전에 가장 특검의 수사 범위를 넓혀가지고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 인사들을 가장 폭넓게 잡아들인 분을 자당의 대통령도 만들어주시고 지금도 끝까지 결사옹위하고 계시는 분들이 무슨 수사 범위 넓다고 난리를 치시는 건지 저는 수사 이해를 범위 못하겠어요. 넓으면 더 좋지. 그걸 어떻게 다 수사해요? 그 짧은 시간에 그 다 수사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아니 우리 당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지금 이 판인데 여기에서 뭐 이런 걸 가지고 따지고 있으면 국민들이 그걸 뭐 납득을 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야 그래 공수처도 안 된다라고 하지 검찰도 안 된다고 하지 경찰도 뭐 껄쩍지근하다고 하지 그 뭐 어쩌자는 거냐 그냥 기소만 하라는 거냐 아니면 영장만 채라는 거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이걸 먼저 나오면 저는 사실 야당이 특검을 안 하고 뒤로 미룰까 봐 걱정이에요. 근데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야지 이걸 지금 도대체 뭔 생각으로 저러는 권성동 원내대표 근데 지금 재의결할 때 김상욱 의원한테 가서 탈당 권유했고 이거 농담하는 거 아니다. 네네. 진지하게 말씀했고 김혜지 의원한테 가서도 부결당론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 아니에요. 권성동 원내대표님 제가 진짜 진지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부터 출당시키세요. 지금 김상욱 의원이 무슨 영향을 미친다고. 제가 봤을 때 권성동 원내대표부터 탈당해야 돼요. 농담 아니시죠? 농담 아니에요. 진지하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지금 겁니다. 그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를 보면 뭐 저보다 우리 김웅 의원님이 더 비판 잘하시니까 뭐 제가 할 말은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번 특검법도 200명 넘습니다. 넘어요. 이거 무조건 넘습니다. 이게 이번 투표하게 되면 왜냐하면 지난번에 2명 빠졌었는데 지금 벌써 언론에다가 제3자 방식이면 나도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게요라고 나와서 실명으로 자기 그 쿠엇을 그러니까 자기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이미 나오고 있어요. 이거 못 막아요. 그럼 못 막을 바에는 그래 그러면 특검도 좀 시원하게 해서 차라리 공수처, 경찰, 검찰 막 난장판이고 그리고 국민의힘 말대로 그게 저는 검수완박이나 공수처의 무능에 기인한 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내란 특검 시원하게 받겠다. 못 막을 바에는 풀어야 돼요. 그렇죠. 저는 지난번 탄핵도 2차 표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때도 어차피 탄핵을 못 막을 거였으면 당론으로 차라리 확 풀어버렸어가지고 우리가 이 내란이나 이 어떤 계엄 행위와는 무관한 당이다라고 선을 그을 때는 그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 다 놓치고 그렇네요. 지금 뭐 완전 이상한 진짜 뭐 내란 동조당처럼 완전히 돼가지고 지금 뭐 백골단이나 소개하고 있고 이렇게 계속 가는 거를 제가 봤을 때 가장 원흉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예요. 그 유튜브 보는 당원들의 지지가 없으면 다음번 경선에 못 이기겠다는 공포가 저는 이런 그림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저기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하고는 사실 제가 제일 많이 싸웠잖아요. 뭐 저기 저 의총장에서도 뭐 소리 꽥꽥 지르고 뭐 그리고 뭐 권성동 대표하고도 그랬지만 사실 권성동 대표가 그때 그 순간에만 그랬지 뒤끝은 없어요. 뒤끝은 없는 분이고 이야기하실 때 꼭 보면 말을 참 저렇게 좋게 보면 맛깔나게 하시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은 상당히 좀 기분 나쁘게 들을 무뚝뚝하고 좀 그렇게 느낌이. 이야기하시는 분이지.
그 제가 저 권성동 대표한테 저기서 워낙 많이 싸워서 알지만은 예. 심성은 괜찮은 분이고 또 근데 이제 제가 권성동 대표한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우리 당에서 저 그나마 내세울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예. 김예지하고 김상욱입니다. 예. 예. 그 둘을 잘 키워서 어떻게든지 우리 당의 얼굴로 좀 만들어야 우리가 그 다음번에 내년 농사라도 짓고 다음번에 어떻게 살아남는 거지. 지금 뭐 아시다시피 그 저기 옛날에 친윤이니 멀윤이니 이런 사람들 내세워가지고 당이 어떻게 살아나갑니까? 선거 때 뭐 펴달라고 어떻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은 쟤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이 과정을 통해서 인지도도 많이 올렸고 김예지 의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쑥쑥 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우리 김웅 의원님이 권성동 의원 평가하셨는데 우리 박성태 실장님 국문과적 관점으로. 의원이 야당 의원들과의 관계도 좋은 걸로 알고 있고 예. 호탕한 성격이기도 하고 저는 사실 별로 안 친해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심성이 좋든 그래서 뒤끝이 없든 예. 그거보다도 예. 저는 사실은 선을 한참 넘어간 거예요. 예를 들어 여야가 싸울 수도 있고 서로의 정파적 이익을 다툴 수도 있고 예. 정책 가지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뭐 사법 리스크 이걸 가지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내라는 이번에 친위 쿠데타는 연쇄살인범보다 몇 배 더 흉악한 범죄고 우리 역사에 예. 정말 방송에서는 할 수 없는 얘기할 수 없는 예. 뿌리고 간 거예요. 그걸 어떻게 두둔하고 탄핵 심판을 막고 회방 오릅니까? 이거는 예. 예를 들어서 여야가 서로 싸우거나 대화하거나 이 선을 넘어섰다. 이분이 아무리 천사라고 해도 그걸 두둔하고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인데 그쪽 방향으로 사실상 이끌고 있다. 저는 그거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당연히 아주 강한 그 뒤끝이 없는 건 이제 다른 그 같은 분들에게 그냥 뭐 얘기 들으시면 되는 거고 근데 예. 아주 강하게 사실은 비판이 돼야 된다고 봐요. 더구나 중진으로서도. 예. 김상욱 의원 근데 지금 행안위에서 나오게 됐다면서요. 행안위에 계신 김성애 의원님. 사실 제가 뭐 그분하고 교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라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원고를 먼저 받고 예. 그분을 만나서 물어보지 않을 수 열심히 없었는데 준비하시네. 야. 물어보진 아직 않을 수 살아있어. 없었는데 예. 이게 뭐 또 하면 친한 척처럼 보일까봐 좀 걱정이 돼서 하여튼 여쭤봤더니 말씀을 길게 못하시고 예. 아이고 뭐 나가라는데 그냥 너덜너덜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심신이 굉장히 좀 피폐 있고 예. 그리고 그분이 법조인이잖아요 변호사로. 그래서 맞아요. 행안위에서 본인 역할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 근데 김종량 의원이 이미 경찰이고 인터폴 총재까지 하셨던 분이 계신데 경찰을 더 보강하겠다? 그러면 무슨 이 뭐 국수본 수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경찰이 회의에 오면 우리 앞에서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자기들 조직에서는 자기들 조직 마음대로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예. 행안위원회 경찰이 2명 있을 때가랑 1명 있을 때가 달라서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국민은 너무 지금 경찰을 쉽게 보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긴 좀 그런데 우종수 국수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무슨 뭐 제가 그분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는 건 아닌데 여당에서 임명한 인사가 지금 하고 있는 수사에 무슨 경찰을 더 붙여서 뭘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자체가 지금 이게 할 일입니까? 정당을 어떻게 쇄신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천하람 대표. 이게 이렇게 이제 뭐 탈당해라라고 찾아가서 난 장난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도 참 치졸하지만 농담 아니야. 네, 농담 아니야 뭐 행안위에서 사보임에서 지금 농해수위로 아마 가게 김상욱 의원을 좋은데 갔네. 아, 물론 그게 울산에 바다가 근데 이제 있어서. 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야 울산에는 바다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예. 근데 문제는 예. 울산 남구 갑이 이제 김상욱 의원 지역구인데 예. 예. 울산 남구 갑은 옥동을 위주로 한 그러니까 울산의 강남 같은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가지인 곳이어서 예. 사실은 바다 쪽 이슈와 거의 거리가 멀다. 예, 거리가 매우 먼 지역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아마도 그런 면에서 더더욱 이게 약간 징계성 내지는 이렇게 뭐 괴롭히기 용으로 지금 고립시키는 상황. 저는 거기에 반대. 아니 저기 김성애 의원님 솔직히 턱 까놓고 행안위 지망했어요? 저는 행안위 일지망이었어요. 진짜요? 예. 그럼 해수부한 게 좋은 거다. 대부분 의원들이 저희 바다가 없어요. 그렇죠. 제일 일산 의원이 뭐 농해수위 가서 뭐 할게 안 가는 데가 어디냐면은 싫어하는 데가 환노위고 행안이에요. 저는 이제 처음에 환노위 저도 일지망으로 해서 환노위를 하고 예.
환노이 일지망 하니까 막 너무 좋아하면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제가 다른 데를 가겠다라고 그 정무위하고 법사위를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이제 극소수 사건이 터졌을 때입니다. 제가 저는 반대합니다. 그랬더니 예 반대하는 것으로 치고 끝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욕 한마디 했고 화가 나다 보면 사람이 욕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랬다고 우리 권성동 대표께서 저를 그 상임위 보내기 5분 전에 송원석 의원 보내가지고 송원석 의원이 야 웅아 미안한데 그랬더니 뭔데 그랬더니 야 너 행안위 가야겠다 하더라고요. 그 5분 전에 예. 그렇게 해서 보낸 게 행안입니다. 그래서 뒤끝 있네요. 그렇네. 예, 행안위 선배 뒷끝이 선후배와의 선도 만남. 넘었고 뒤끝도 고양 있으시네요. 특례시의 권한을 강화해야 돼서 해가지고 갔어야 됐습니다. 아니, 여기서 그래서 깨알 또 어필을 이렇게. 알겠습니다. 행안위 예. 빼고 농해수위 고양시의 갔으면 좋은 자랑입니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당 의원들 행보를 좀 짚어보면 윤상현 의원 당대표 이번 나왔을 때는 중수청, 그 중도 수도권 청년을 잡아야 된다 이거 강조했던 이게 중수청이 유승민 전 대표가 네. 많이 말씀하시는 건데 윤상현 의원 행보 천하람 대표 어떻게 보세요? 소통도 잘하셨었잖아요 이분과. 네, 저는 실제로 지금도 뭐 윤상현 의원님과는 인간적으로는 친하고요. 방송 전에도 소통하셨습니까? 뭐 당장 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김성애 의원님에 비해서 역시 누구는 이렇게 고정을 김상욱 하시고 의원과 이렇게 방송 전에. 예, 고정을 하시고 저는 게스트밖에 못했던 게 다 예, 이런 이유가 있지 그러니까. 않았나 생각을 예. 합니다. 그런데 그 윤상현 의원님은 제 생각에는 예. 용꿈을 꾸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대선에 나가고 싶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 조기 정- 대선이 열리면 대선 후보에 나오고 싶다. 저는 그 정도가 아니라면은 지금의 행보는 이해하기 어렵다. 네. 정가훈 씨한테 90도 인사를 하시더군요. 네, 사진이 네, 찍혔어요. 네. 예, 그 부분은 저는- 이제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다. 네. 근데 당대표 국민의힘 선거 이상을 아마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김문수 장관 쪽 표심을 음. 아마 좀 타겟팅해서 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성애 의원님은 트럼프의 당선으로 음. 극렬 지지층을 끌고도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보여줬고 이미 다 말씀드렸으니까 경선용으로는 이 유튜브 보는 당원들의 마음을 얻는 게 가장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분들은 다 당내에서 뭔가 한 자리를 그러니까 경선을 통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게 멀리는 3년 후에 선거고 가까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경선 이렇게 되면 3강 2강으로 들어가서 정치적인 지분을 넓힐 수 있는 과정이 있고 3년 후의 선거는 뭐 윤석열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1, 2년 있으면 다 잊어먹기 때문에 그때 예. 가서 또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 그 보수를 걱정하는 보수 인사들, 이를테면 조갑재 전 그 월간 조선 편집장 이분이 지금 현재 윤 대통령 행보를 보면 자유통일당 1호 당원 같다라는 우려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윤상현 같은 분도 이렇게 행동을 하시면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 수준의 어떤 그러한 것들이 일체화되는 것도 우려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사실 이제 우리 윤상현 의원님이 예. 그 전에 이제 계속 그래도 뭔가 합리적이고 이 중수청 전략을 계속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예. 그렇게 하셨는데 예.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저 뭐 유승민 대표나 저나 이렇게 중도로 가야 되고 합리적인 걸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래 내 생각은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네. 막상 흥행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한 10년 동안 찬바람 먹고 우리는 그냥 풍찬 노수가 하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지 않고서는 그런 중도에서 계속 지키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윤상현 의원이 한 1년인가 해보다가 야 이거 너무 춥고 배고프구나 싶으니까 따뜻한 품으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다시 나오세요. 거기 간다고. 그쪽에는 이미 백골 공주도 계시고 그런데 뭐 되겠습니까? 우리 상현이 형이 누구인지 지칭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윤상현 의원도 마찬가지고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렇다 할 팬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무주공사에서 나도 팬덤 어디가 팬덤 있지? 구구 쪽에 팬덤이 있네. 저 사람들을 나의 팬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렇죠. 이 생각들을 해서 그걸 발판 삼아 대선에 경선에 나서 볼까? 경선 된다면 아마 태도 돌변이 될 거예요. 만약 나경원 의원이 경선에 나가서 대선 주자가 된다. 그러면 이제 중도층의 스탠스로 확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상당히
비겁이든 비열이든 어쨌든 비자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에 저희가 유권자들이 속으면 저는 정말 안 된다고 그럼 보고. 유권자들이 비토를 하겠죠. 예. 아주 좋았습니다. 역시. 괜찮았어요. 예. 국어와 원내대표. 영어의 어떤 예. 그 B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그건 유권자들이 정말 잘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어느 정파적으로 예를 들어 우파나 뭐 좌파든 또는 좀 더 극단적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거는 정말 계엄이란 말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사람들이 와닿지 않지만 저는 수백 수천 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우리 가장 기본권 예를 들어서 뭐 언론 말할 자유 이 CBS에서도 군인들이 왔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당일날 제가 방송하러 이제 11시에 딱 도착했는데 예. 평론가에게 출연합시다 했더니 박 앵커님 지금 도착하면 군인이 도착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용인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뭐가 되겠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앞서 이제 트럼프 얘기해 주시지만 어떻게 보면 뭐 정치적 올바름이나 PC가 쇠퇴하고 극단적이게 했지만 이거는 정말 선을 넘은 거다. 그렇죠. 만약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최대한 세금을 늦게 내겠습니다. 도저히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런 가운데 원희룡 전 장관 공개행보 시작했습니다. 조기 대선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으셨나 봐요. 이재명 대표를 저격을 하면서 아수라백작이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돌덩이 치웠어야 되는데 못 치워서 국가의 골칫덩어리가 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원희룡 전 장관 행보는 어떻게 보시는지 천하람 대표 지금 김성애 의원 아마 말씀해 주시죠. 저도 아직 보도를 대충 훑어봤는데 이제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그 관저 호위에 이제 인간방패 역할을 자임하면서 원희룡 장관도 곧 합류한다라는 보도는 있었습니다. 아하. 제가 오늘 뭐 아주 확인을 해본 건 아닌데 그런데 예. 이제 그러니까 약간 이러고 있다가 본인의 친윤 지지층 다 놓치겠다 싶어서 화들짝 이제 유상현 놀라셨습니까? 의원도 치고 나오고 막 하니까 아, 제가 봐도 이제 여기에 끼시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이 내용적인 거를 평가하자면 이제 원희룡 장관이 원래 이제 이재명 대표 저격수 비슷하게 아. 해보려고 하죠. 저격을 정말 잘하는지와 변론으로 해서. 아. 근데 저는 이거 보면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참 웃긴 소리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이재명 대표를 못 치우고 국가의 골칫덩어리가 계속 되도록 한 거에 핵심이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건 그렇죠. 예, 왜냐하면 대선 시계를 당기지 않았더라면 이제 민주당 분들 어떻게 예상하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네. 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다 아직 한 2년 이상 남았었으니까 특히 공직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는 대법원까지 충분히 확정 갈 수도 판결을 날 있었을 수 있는 텐데. 시간인데 윤석열 대통령 뭐 이재명 대표한테 돈 받았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저는 적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를 제일 크게 도와준 게 윤석열 대통령인데 거기한테는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나와가지고 무슨 뭐 이재명이 문제다. 뭐 저는 뭐 도대체 공감이 무슨 안 말을 된다. 하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네. 김성현 의원님. 관저 무사하겠다는 얘긴 건데요. 그 한남동 관저 가서 관저 무사. 예, 할 거면 관저 장군 정도는 해야지. 그 49분의 1로 들어가서 거기 줄을 뒤에 줄 서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항상 이런 식인데 예. 할 거면 싹 해서 맨 앞장 서갖고 뭐 이러던 저러던 깽판을 치든가 아니면 예.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이 괴로워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 안 잡아가서일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불확실성이 주는 경제적 고통과 민생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건데 본인이 정치인이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이야기를 하면서 새를 모을 생각해야지 관저 앞에 가서 사진 한 장 찍힌다고 지지가 오겠습니까? 저는 아니 이분이 관저 무사하고 끝날 건 모르겠는데 정말 대권을 노리는 사람이라면 정말 실망스러운 행보입니다. 예. 박 시장님. 이런 게 일어나는 게 이제 여론조사에서 최근 탄핵 반대 여론도 높아지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이 조사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뭐 억지로 왜곡했다가 물론 그런 것도 좀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죠. 근데 우리가 응답률 얘기할 때 보통 5%라고 하면 실제 전화 받은 사람 기준으로 5%이기 때문에 1%나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정치적 이슈가 클 때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의사를 표시하고 싶은 사람이 결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저는 허수다. 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여론 보고 한다면 이건 허수고 아주 과대포집된 표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결국 그렇게 해서 의사 결정을 하면 잘못된 함정에 빠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생각은 좀 마무리 다릅니다. 끝날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예, 안 넘어가 아쉽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여론조사 지표는 되게 냉정하게 잘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결집이 실제 있다. 자, 생각합니다. 한판 승부. 저희 청취율 조사 특집으로
우리 천하람 원내대표 그리고 김성희 의원님 모셨는데요. 아주 좋은 방송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